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르는 이종호의 거짓말. 이종호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듯이 이종호 또한 김건희와 친했던 김건희의 계좌를 주가 조작 계좌를 관리해 줬던 이종호 또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이종호의 거짓말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이치마스터스 사건 이후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게 이제 뭐 무혐의도 받았다가 여사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연락처를 모르니까. 검찰이 김건희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차례나 했답니다. 기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인데 당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확보된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앞둔 9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36차례 통화와 문자를 엄청나네요. 36차례. 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5일과 6일 3차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자, 이렇게 많이 연락을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거의 40차례입니다. 40차례 집중적으로 했는데 2020년도입니다. 이종호의 말에 의하면은 주가 조작한 게 2010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 11년도. 10년 전에 연락하고 안 했다가는 거예요. 연락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0차례는 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통화 기록이 확인된 10년이라는 기간이 틀려요, 지금 서로가. 이종호 전 대표는 지난 7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것도 거짓말이죠. 연락한 적이 김건희 결혼 뒤에는 연락을 안 했대요. 김건희 결혼 2012년도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뻔뻔하게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잘 하겠죠. 이 전 대표는 MBC에 통화 당사자는 김 여사가 아니었다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보니까.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더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대표 측 전화. 자,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못 오는 전화가 받지 않았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대표 측 측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니까 받아봐라 한 건 사실이라 피해가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보니까 받아보라 한 건 입만 열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 콘텐츠. 예, 저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의 씨는 언젠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의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을 묻자 이 씨는 김 여사의 직원들이 전화와서 자료에 대해 물었을 뿐 김 여사 본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측도 그 이종호와 지금 연락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이 씨의 검찰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자, 이거 2021년도 11월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의 진술입니다. 권오수가 김건희가 연락 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김건희 측이 아닙니다. 당신이 좀 알려주라 말해.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검찰 안에서 조사를 해 이렇게 지가 진술을 했다니까 검찰에 가가지고 완전히 다 거짓말이죠. 당신이 좀 알려주라고 했었다며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김건희입니다. 전화 왔다라고 검찰 조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검찰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측이도 지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검찰발 정보입니다. 이건. 통화 대상이 김 여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통화 내용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었고 실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40차례 통화도. 자, 이것도 거짓말이죠.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했다고 아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야, 대박입니다.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이치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라고 지가 검찰 조사에 쓰고 사인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통화했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 통화 내용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추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해당 정보는 검찰이 아니면, 수사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정보예요. JTBC, MBC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입수해서 보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김건희를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 방어 불가능하다. 얘를, 김건희를 살려줬다가는 지들이 다치겠다, 직무유기도 다치겠다라고 싶으니까 지금 검찰발 이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게 이것도 보시면 알 거예요. 어젯밤에 나온 얘기인데, 명품백 건넨 최재형 기소, 수사심의위원회 8대7로 권고. 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된다는 게 8대7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으로. 그러면은 김건희와 윤석열 또한 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전번에는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거의 무죄를 기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해라라고 한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검찰의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결론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달랐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를 다 심의했는데, 이 청탁금지법,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심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7명은 불기소 처분. 팽팽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기소를 해야 된다, 최재형 목사를.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수사심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라. 저는 지금 뇌물죄는 안 올라가는데, 뇌물죄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는 당연히 성립되는 거고, 거의 동일시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국정 전반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부탁들을 했어요, 보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재송출이라든지 미국 하원 의원, 한국계 김창준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뇌물이지 뭐야. 뇌물죄도 될 소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인 류 변호사가 참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를 했대요.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만큼 열의와 관심이 매우 높았다. 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 녹음 증거를 공표할지를 결정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증거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가 공개가 됐던 거죠, 어저께. 자, 최 목사 동행한 유튜버들은 이 최주 변호사, 김건희의 변호사죠. 최주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주 변호사 꼴 보기 싫었는데 속 시원하네요, 보니까. 하다 할 게 없어. 김건희나 변호하는지. 그래서 지금 검찰의 분위기가 김건희를 치는 분위기입니다. 은밀한, 내밀한, 공개되지 않아야 할 그런 수사 자료가 지금 JTBC나 MBC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들은. 그리고 또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렸는데, 하나는 기소해야 된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팽배하기 때문에 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적 여론이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